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지난주에 원래 이번 주는 한 주 쉬어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창 밑에서 올라오는 태풍 카눈이 있죠. 이 때문에 휴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의 피해가 여러분들께 없었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이 거의 막바지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금 경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화요일이에요. 우리나라는 휴장입니다. 광복절로 휴장인데, 이날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실업률과 같은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에서도 보면 7월달 소매 판매와 또는 이제 8월 주택 건설업자들의 시장 지수, 즉 주택 건설업자들의 시장 심리와 관련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이어서 16일 정도에 보면 미국의 7월 산업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주택 관련된 시장 지표 중에 착공, 건축 허가 이런 지표들도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지난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죠. 뭐 뒤에서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꽤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금융 지표와 비금융 지표 간의 괴리도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동조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월요일에 발표되는 인도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요걸 넣어놨는데, 이거 왜 넣어놨냐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전에 4.8%였는데 이번 7월달 예상치가 6.4%예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지금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뭐 식품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영향 때문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비단 인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일정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뉴욕연은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기대 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수요일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요하게 나왔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홈디포 또는 수요일에는 징동닷컴이나 타겟, 그리고 목요일에는 월마트, 이런 유통 소매업체들의 실적도 발표가 된다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이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기업들의 한 9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다음 주에 유통 소매업체들의 실적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탑라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은 예상이 지금 주황색 라인이고요. 실제 이번 분기 발표한 게 검정색 라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떠냐면 예상보다 실제가 더 좋아야지 이게 서프라이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익도 그렇고요, 매출도 그렇고 예상보다 개선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수치가 있죠? 서프라이즈 비율을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이번 분기는 한 80% 정도가 되고요. 이익 서프라이즈 비율 같은 경우는요, 5년 평균이 77% 정도니까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다만 이제 매출과 관련한 서프라이즈 비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57.7% 정도가 되는데요. 5년 평균 60.6%이니까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챙겨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보면 이익이 팬데믹 이후에 빠르게 개선이 됐다가 줄어들었고,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개선이 됐다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단 이익과 매출 두 부분 모두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이 발생했던 시점 이후에 지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기업의 펀더멘털에 좀 더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이익과 또는 매출의 개선 흐름들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경기 또는 경제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시티에서 나오는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서프라이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디스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보면 그나마 뭐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마이너스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마이너스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시장이 그동안에는 디스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이제는 어떤 부분을 좀 걱정해야 되냐면, 디플레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일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전방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로존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챙겨서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중국 경제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물가 같은 경우도 보면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중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달에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팬데믹 때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권에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식품이나 에너지와 같은 가격 변동성이 큰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 여전히 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위안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수출과 수입이에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률과 관련한 부분도 한번 보면 전체 실업률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16세에서 24세, 즉 이제 갓 대학교를 졸업한 그 청년층에 대한 실업률이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좀 더 종합해보면 경기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과 관련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 박수진 선생님이 진행하는 보이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수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지금 무역 수지 관련한 부분을 보면 최근 2달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긴 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불황형 흑자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디테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수출과 수입의 명목 금액 기준으로의 절대 그 수출 수입 금액이거든요. 지금 보면 수출과 수입 모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수출보다는 오히려 수입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 가공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그걸 수출하는 데 역점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더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보면 뭐 중국과 아세안, 유럽, 미국 이렇게 크게 네 지역을 이제 꼽았는데, 지금 보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 쪽으로의 수출은 그나마 수출 감소폭은 그나마 좀 덜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과 아세안 같이 이 두 개의 지역을 합치면, 그러니까 지난 7월 달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합치면 전체 비중이 한 38% 정도가 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대수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 수치가 거의 절반도 가기도 했었죠. 50%에 해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중국과 아세안 쪽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훨씬 더 좀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일까 비관적일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쪽으로 좀 더 돌아가서 보면 다음 주에 발표될 주요 지표들 중에서 보면 기대 인플레와 신용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높아졌다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 하방 압력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방 압력이 커져가고 있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하방 압력이 둔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수요가 여전히, 즉 소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엊그저께 발표된 뉴욕연은에서 발표된 가계 부채와 신용 데이터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지금 보면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출이 팬데믹 기간에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그 위에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주요 소비자 신용 대출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출 항목이 아주 빠르게 좀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에 대한 대출 부분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소비자와 관련한 신용 대출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소비라고 하는 항목을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가 어느 정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조사에서 나온 기대 인플레가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최근에 유가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좀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튀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식품 가격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죠. 어젯밤에 이제 국제 쌀 가격이, 쌀 선물 가격이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비와 생산과 같은 실물 경제 지표들이에요. 지금 보면 왼쪽이 소비고요, 오른쪽이 생산인데, 일단 생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이 생산 지표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제조 PMI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제조 PMI를 발표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ISM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S&P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각 지역별 연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제조업 경기가 완벽하게 드라마틱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느냐, 즉 개선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 산업 생산 지표라든지 설비 가동률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달에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 보면 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7월달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전환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매 판매 관련한 부분도 보면 지금 미국에 앞서 소비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소비가 좋기는 한데 그 좋은 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레드북 지수도 보면은 일단 이게 이제 월간 단위로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월간 단위로는 보면 지금 여기 위에도 쓰긴 했지만 팬데믹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마이너스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라서 동조화되는 모습을 좀 그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산업 생산까지 한번 같이 좀 그려보면 산업 생산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실물 경제 지표들이 개선이 돼서 나타나는지, 또는 예상보다 좀 둔화돼서 나타나는지 또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택 시장입니다.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 심리가 꽤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 좀 나타내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NAHB라고 하는 곳이 미국 주택 건설업자들 협회거든요. 여기서 나타난 주택 시장 심리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V턴 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 그러니까 이 팬데믹 직전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2달 연속 동결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약간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입니다. 모기지 고정금리를 흐름을 보면 어떻죠? 지금 대략 7%대예요. 7%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근데 한번 보세요. 2022년 초에 어땠습니까? 물론 이제 이때는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었고 지금은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까요. 이때 보면은 대략 한 3%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한 2배 이상씩 다들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금리와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 역학관계가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주택시장의 심리가 더 개선될 여지가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방이 좀 막혀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 금리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좀 보면 계속해서 좀 상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까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선행지수의 움직임이에요.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3월달을 저점으로 해서 4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다만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죠? 이렇게 동결되는 모습들이 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가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따라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시금 또 경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식이 될까? 적어도 그렇다면 이게 미국에서만 통하는 걸까? 아니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무역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와 꽤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글로벌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하지만 최근에 IMF라든지 OECD라든지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표한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빼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개선이 됐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가 따라가는지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실물 경제 지표이죠. 근데 이 중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 청년 실업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1%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더 높아지는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홈디포나 타겟, 월마트와 같은 주요 유통 소매업체, 실제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소비 행태, 동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들의 특히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코멘트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치적 일정 중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관련한 시장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